네, 오후장에 집중해야 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오후장의 선택과 집중,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는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거라는 기대감의 반등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워낙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 이어가다가 오늘은 조금 잠잠한 가운데 양시장이 조금은 밀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쪽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현대차에서 4년간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포부 내놨고, 트럼프가 현대는 위대한 기업이야, 관세 낼 필요가 없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22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 기아는 오늘 10만 원 선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단도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또 자동차 부품주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관건은 이제 이런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 또 조지아 공장의 가동 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승 여력은 좀 얼마나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사실 최근에 이 관세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장 많이 눌려 있었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또 밸류에이션도 싼 그런 업종이 바로 자동차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25%의 멕시코 캐나다의 관세를 뭐 그 이상 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서 이런 기대감에 올랐는데, 사실 물론 이게 큰 기대감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또 어제도 우리가 자동차 업종을 다루면서 국내 도구가 재개가 됐을 때 이제 일부의 매도가 나온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싼 밸류를 갖고 있는 자동차 섹터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한번 나왔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조금 일부는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오랜 기간 좀 정체를 하락을 좀 해온 상황에서의 오랜 그 두꺼운 매물 부담 또 이제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또 이렇게 음봉의 모습을 대부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의 해석은 단기 반등 정도로 일단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을 사느냐, 저는 자동차 업종을 가장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근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제도약에 대한 그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자동차 섹터는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외국인에게는 부담이 조금 적은 쪽으로, 다만 오늘은 외국인이 덜어내고 있는 만큼 단기 반등이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적으로 다음 주 공매도 재개됐을 때 과연 다시 외국인의 픽에 선정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본다면 이번에는 전력기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이 좀 반사이익을 받아갈 거란 기대감 있는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력기기 관련한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 업체들은 이제 올해도 뭐 이익 성장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각 회사마다 전부 다 또 설비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업황은 상당히 좀 뜨거운 것은 여전히 합니다. 여전히 뭐 데이터 센터 향 그런 기대감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특히나 고점에서 대부분 한 30% 이상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반발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오늘 상대적으로 좀 지수가 방향성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폭을 좀 제한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미국의 법인을 갖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중심으로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저도 뭐 충분히 일정 수준의 조정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 반등을 본격적으로 좀 모색하는 구간에 진입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오늘은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는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반등 모색하는 구간 속에서 눈치 보기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전력기기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 섹터로는 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조정이 나왔던 바이오주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엄청납니다. HLB도 어제 이어 오늘 강한 흐름, 네이처셀도 어제 상한가 오늘 추가 폭등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신테카바이오, 셀트리온, 파미셀도 또 개별 이슈 갖고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공매도의 단골 손님이 되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 우리가 좀 피해가기는 어려울 텐데, 어떻게 우리가 변동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지난주에 바이오의 여러 가지 이슈가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중에 또 하나는 최근에 대차 잔고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업종 중에 또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좀 있고요. 물론 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형주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알테오젠이란 유한양행 이런 HLB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뭐 종목별로는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눈치 보기가 여전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저는 바이오가 상당히 좀 올 한 해 괜찮을 거로 지금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아직은 안정감을 찾은 그런 구간은 아닌 만큼 조금 더 저는 눈치 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선별적으로 뭐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 그려봤을 때는 아직은 관망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바이오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략주는요? 예,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제 보유수가 풀리는 이슈도 있었고요. LKKM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프리커서 전문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뭐 하이K, 로우K 이런 소재, 프리커서를 전문으로 이제 화학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특허를 가지고 이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업체의 오더를 받고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는데, 반해서 이 회사는 자기의 표준화된 그런 규격에 맞춰서 하면은 다른 회사, 여러 회사에 또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확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익률에 있습니다. 일단 특허를 앞세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종의 업체들도 많이 지금 상장된 회사들이 있는데, 작년 3분기까지 실적 상당히 안 좋았고 일부 업체들은 뭐 적자도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작년 3분기 기준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4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올 한 해의 전체 가이던스도 보니까 매출액이 51% 증가한 377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48억, 이익률이 39.2%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역시 압도적인 그런 이익률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보유수가 대략 한 풀린 물량이 13% 되는데, 일부는 이미 블록딜을 통해서 소진이 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은 그 보유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최근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해소가 되는 또 시발점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마데카솔님께서 11시에 LK캠 샀어요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장중 3만 원 터치하고 잠시 숨고르는 정도인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1차적으로 지금 3만 원 미만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그 위에 있었던 첫 번째 매물대 수준 한 4만 원 정도일 텐데요. 일단은 1차 목표 4만 원가로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손절 가격은 짧게 최근 저가가 28,600원이었거든요. 타이트할 수는 있으나 뭐 일단은 쉽게 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6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LK캠 목표 주가는 4만 원, 그리고 그 이상 손절 라인은 28,600원으로 기억해 보겠고요. 종목 점검으로는 3빌리언 보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 오버행 이슈 해소됐다라는 평가까지 받아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6,100원 선 지나가는데 추가적인 가격 전략은요? 예, 아무래도 오늘 지수에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종목 섹터들 중심으로의 산발적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AI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좀 그런 흐름에 부합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사실 그 6,000원 아래에서는 상당한 좀 하방 경직을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오버행은 이미 상당 부분 이미 다 끝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보다도 이제 향후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6,000원 아래에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6,000원 아래서는 꾸준한 관심 갖고 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디어유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 추가 전략은요? 예, 사실 요즘에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상당히 좀 무거운 흐름을 보면서 주가는 큰 변동은 없는데 제가 이것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장이 다소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소폭의 조정이 나타날 때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또 이렇게 눈길이 쏠리기도 합니다. 오늘 뭐 디어유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확실한 그런 이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또 이제 뭐 중국 관련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한 그런 엔터 섹터가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안 섹터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뭐 이거 디어유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 종일 무방을 또 진행해 주셨네요. 예, 지금 장중 공방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부터 시장에서 이제 뭐 한 차익 실험만 했습니다. 주로 차익 실험을 하고 일단 뭐 한 종목 정도는 이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현금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장 흐름을 봐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하나 정도는 더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는 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과 함께 좋은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